제 눈으로 직접 보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렇게만 해가도 정말 상위 클래스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회사에서 회의를 했거든요. 내용은 좀 단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팀장이 실무자한테 이 재고를 뭐 A와 B 업체에 5대5 비율로 반영을 했을 때 뭐 예상 매출 산정해 주세요. 약간 요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특정 비율을 정해주고 그거에 맞는 결과를 한번 뽑아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회의가 끝났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실무진을 좀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실무진이 일하는 걸 딱 봤는데 5대5가 아니라 약간 6대4로 혼자 바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개인만의 그런 사정이 있었던 거겠죠.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사람 다음 회의 때 엄청 욕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회의가. 한번 얘기해봐요. 어떻게 됐어요? 아니, 지난번에 내가 5대5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 근데 왜 6대4로 하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흘러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혼났는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제, 아니, 5대5라고 했는데 왜 6대4라고 해? 당연히 혼날만 하네.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게요. 이런 일이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진짜. 오히려 그 회의에서 이렇게 리더가 팀장이 말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실행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희귀하더라고요. 되게 적더라고요. 좀 더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거를 이제 언제 느꼈냐면 현업일 땐 잘 모르다가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약간 보조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계약직 사무원이라서 이렇게 실무에 엄청 투입되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회의에서 막 회의를 참여하고 말을 하는 느낌보단 거의 그냥 회의실에서 그냥 앉아 있어요. 그냥 뭐 PPT 넘겨주세요, 파일 넘겨주세요 하면 그 노트북 넘기는 역할로 그냥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보이니까 보이더라고요. 현업 때 제가 안 보였던 그게 보이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회의 때 막 팀장이 상사가 이렇게 방향을 정하잖아요. 지시를 하고. 근데 막상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마법에 걸린 것처럼 갑자기 막 자의식이 들어와요. 자기 해석이 들어가고 자기 상황이 막 대입되면서 회의에서 나온 내용이랑 되게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또 그 사람들을 보조하는 일을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일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뭐 초년생이든 뭐 이제 중간 관리자급이든 뭐 이제 좀 팀에서 고참이든 다 조금씩 틀어지게 일을 해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회의할 때마다 되게 답답해하는 게 보여요. 되게 당혹스러워하는 게 보이고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상사가 시키는 것을 그대로 수행하는 거. 정말 있는 그대로요. 뭐 자의식 이런 거 넣지 않고요. A를 해달라 그러면 A.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정말 희귀한 것 같아요. 다 B를 가져가거나 A-1을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뭐 하루 늦게 가거나 안 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사회 나오면 사실 이 두 가지 얘기를 듣잖아요. 시키는 거 잘해라. 그리고 시키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 되게 들으면은 되게 헷갈리는 얘기죠. 특히 이제 초년생분들한테는 이게 되게 헷갈리는 포인트잖아요. 내가 어떤 거를 시키는 걸 잘해야 되고 어떤 거는 괜히 또 시키는 거 잘했다가 야, 넌 시키는 거밖에 안 하냐? 시켜야 하냐? 또 이 말을 들을까 봐 또 이제 걱정이 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잘못 섞이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의식이 들어간다고 해서 나만의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적절하게 못 쓰일 때가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이건 회사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조직, 그러니까 일을 하는 곳이라고 한정을 해도 그 모든 일을 하는 곳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 일터, 회사를 비롯한 모든 일터의 기본적인 구조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리더가 있고 실무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잖아요. 매니저가 있고 서버가 있고 그리고 팀장이 있고 팀원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기본은 이 방향은 리더가 제시하고 리더가 끌어가는 거고 실무진의 역할은 그 리더가 지시하는 그 방향과 그 디테일을 실현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역량을 내고 노동을 하고 이렇게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는
그걸 통해서 이제 성과를 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로 치면 선장은 한 명이고 나머지 팀원은 이제 노를 젓는 사람들인 거죠. 이게 아주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야 조직에서 어떤 팀에서 모임에서 이렇게 방향이 잘 응축되고 거기에 디테일이 딱 들어간 그런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그거를 해야만 그 모임이 가장 큰 성과를 내고 가장 큰 보상을 받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살아오면서 느꼈을 때 그런 팀들이 뭐 중간에 안에서의 팀원 개별적인 역량이나 팀장의 역량은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 팀에서 최대의 효과를 내려면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듯이 팀원들이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움직이면 뭐 거기에 에이스가 들어가 있든 뭐 일을 잘하든 한 마음으로 방향이 딱 일치된 결과를 내는 조직보다 더 좋은 결과를 못 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아주 기본적이고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키는 것만 하지 말자. 시키는 것 외에 무언가를 하자는 이 방향 안에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나의 주도성이든 뭐 이렇게 분석력이든 창의성이든 이것도 다 이 방향 위에서 저는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생각보다 이게 의외로 정말 잘 지켜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자의식 책임이 자꾸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다 플러스 나의 성격, 지금 여건, 개인적인 여건, 업무 환경 뭐 이런 거에 따라 계속 변형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리더가 하자는 방향, 뭐 수치, 뭐 이제 마감 기한, 목표 여기에서 자꾸 변형이 들어가는 거죠. 자체적인 수정이 들어가고 해석이 들어가고 어쩔 때는 그냥 안 해버리기도 하고 못 해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결과 발표할 때 아니면 이제 리더가 경과를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뒤통수 맞는 일이 생기는 거죠. 자꾸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생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리더를 무조건 따라야 된다. 리더가 무조건 맞다. 이게 아니라요. 팀이 그냥 가장 힘을 모아가지고 가장 응축되고 가장 단단하고 방향성이 딱 일치한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이끌어가는 거 계획하는 걸 리더인데 리더가 그 계획대로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 5대5로 해달라니까 6대4로 해갔던 사람처럼 제가 이것도 최근에 겪은 일인데 이럴 때도 있어요. 실제로 어떨 때는 그 이 업무를 금요일 날 정리해서 월요일 날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요 월요일 날 딱 보려고 회의하잖아요. 자 했어요? 아 제가 이거 업무가 이게 있고 업무가 저게 있어서 이래가지고 잘 못했습니다. 미비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면 팀장이 상사가 리더가 진짜 그 벙찐 표정이 지어요. 뒤통수 맞은 표정 짓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제 화를 내기도 하고 한숨 쉬기도 하고 그것을 이제 막 최대한 내색 안 하려고 요즘엔 또 이렇게 함부로 내색할 수가 없는 시대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아니면은 진짜 팀 분위기를 생각해서 이렇게 꾹꾹 참는 것들도 되게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관전자 입장이 되다 보니까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해야 될 업무를 이제 화요일 날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사정이 생길 수 있어요. 당연히 업무가 너무 많거나 뭐 갑자기 외근이 잡혔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했을 때 이 업무 지시 자체가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구나. 그러면은 사실 여기서 이 무조건 막 어떻게든 날 갈아 넣어서 무조건 실현해내야 된다.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팀장이 그 리더가 끌어가는 사람이 이 변수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측 가능한 변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있는 그대로 하려고 했으나 안 되었다를 실시간으로 얘기를 하고 이게 방향성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소통도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자의식 해석 없이 실제로 해보려는 분들도 많이 없지만 내가 그 있는 그대로의 방향성을 듣고 하다가 안 될 때 뭔가 막혔을 때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팀장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지만 리더가 자리에 없을 수도 있지만 뭐 연락을 해서든 메모를 남겨놓든 최대한 그것들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보고 자체도 요즘은 잘 안 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본 것 같아요.
저도 물론 현업 때 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 저도 나름 한다고 했고 있는 그대로 한다고 했고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돌이켜 보면은 저도 회의에서 뭐 팀장님이 얘기한 거, 상사가 얘기한 거에 제 상황과 성격과 자의식을 넣어서 조금씩 변형하기도 하고 조금씩 늦게 가져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계약직 사무를 맡게 되면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느껴진 거죠. 나도 그렇게 해서 좀 답답했겠구나 어떨 때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팀에 조금 어 이렇게 좀 리스크가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키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뭐 시키는 것 외에 무언가도 해야 된다. 더 높이 올라가려면, 성장하려면. 그거는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지 마이너스나 변형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조금은 다른 거죠. 팀의 방향, 리더의 방향에서 좀 반하는 개념일 수 있고 팀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확률도 되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예전에 일 잘하는 사람 이 영상을 찍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방향을 트는 것, 리더가 정한 방향을 트는 것 자체는 그 방향이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아닐지라도 내가 임의로 방향을 트는 것은 최대한 자제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옳든 그르든 떠나서 팀 자체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 무한도전에서 재밌는 예를 하나 들면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길이 이제 인턴에서 원래 길 인턴이었는데 정규직 되고 나서 유재석한테 신입사원 길성준입니다. 제가 앞으로 무한 상사를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유 부장이 그랬잖아요. 이끄는 건 내가 할 테니까 앉아요. 가서 일이나요. 막 해서. 그러니까요. 이 기본적인 구조, 무한 상사에서도 나온 이 기본적인 구조. 리더가 이끄는 걸 리더가 하는 거고 실무는 이제 실무진이 한다. 이 기본이 그냥 잘 지켜져야 되는 것 같아요. 원래는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냥 리더가 이끌고 실무진이 실행한다. 이 단순한 구조가 관전자 입장이 되니까 생각보다 많이 지켜지고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리더는 답답해하고요. 물론 그 중간에 되게 디테일한 사정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것도 잘 공유가 되지 않고 그래서 답답해하는 게 좀 보여서 생각보다 이게 되게 단순하고 쉬운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을 한번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고 계시고요. 그냥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나의 색채가 들어간 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잠깐 잊었을 수도 있는 뭐 까먹으셨을 수도 있는 그 사실을 그냥 잠깐만 집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다시 이렇게 떠오르면서 진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 영상을 찍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리더가 조금 능력이 없고 잘못되더라도 팀이 그 리더의 방향으로 같이 일단은 가는 게 더 안정적이고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리더가 무능력해. 나 저 사람 말 듣다가는 피 볼 것 같아서 리더 무시하고 이렇게 안 따르는 조직이 오히려 좋은 성과를 못 내고요. 피를 보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팀원은 리더의 예측 안에서 저는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1차적으로는 정말 리더가 제시한 방향, 디테일 이런 것들을 정말 있는 그대로요. 그러니까 자의식을 빼는 거에 일단 위주로 내 해석이나 뭔가 이렇게 가치 판단 이런 거는 일단 후로 하고 이게 뭐야 해도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해보고 나서 안 되는 것들을 들고 가야 저도 리더를 설득할 수 있죠. 이거를 이렇게도 해봤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이렇게 수정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하면 리더도 그때 그거를 듣고 이거는 방향이나 디테일을 좀 수정해야겠군 하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무작정 내가 이걸 수정해서 가면은 이게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뭐 크몽이나 뭐 어디 외주 업체한테 뭐 케이크 제작을 이제 맡긴다고 쳐봐요. 우리가 이거를 일상에서 되게 많이 느끼는 답답함이잖아요. 뭐 케이크를 뭐 딸기는 여기다 이렇게 올려주고 여기는 약간 빨간색으로 칠해주시고 여긴 초록색으로 칠해주시고 했는데 갑자기 이거를 주인장이 연락도 없이 딱 케이크가 이제 올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딱 깜짝 파티 해줘야지 하고 케이크를 딱 열었는데 난 빨간색을 시켰는데 왜 초록색 케이크가 왔지?
전화해 보니까 아 그거 빨간색이 다 떨어져서 저희가 초록색으로 했어요. 약간 이런 거랑 기분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무한테 팀원한테 업무 줬는데 뭐 매니저가 알바한테 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 청소하세요 했는데 갑자기 그거를 중간에 말도 없이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 아무리 그게 사소한 거더라도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 이런 기분이 들거든요. 답답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서로한테 그렇게 좋을 게 없거든요. 팀장이 내가 리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은 내가 리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래 그냥 저렇게 할게 냅두자 이렇게 계속 갈 수도 없거든요. 더 심한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아예 디테일 자체를 잘 안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팀장님이 뭐 자 이건 이렇게 합시다 하면 그거 해야 된다 그거 해야 된다 여기에 이제 정신이 빼앗겨 가지고 그 뒤에 말씀하시는 그런 디테일들을 이제 못 듣는 경우도 있어요.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또 답답한 생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회의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뭐 팀장이든 리더든 상사든 이렇게 이제 좀 디테일한 가이드와 이런 것들을 한다 하면 일단 최대한 그것들을 놓치지 말고 뭐 적는 게 제일 기본이겠죠. 안 까먹으려면 그렇게 최대한 놓치지 말고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실현해 나가는 거. 사실 되게 단순하잖아요. 시키는 거 있는 그대로 하는 거. 이렇게 하는 분들이 적고요. 제가 이거는 조금 지금 실제로 그렇게 보고 있어서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렇게만 해가도 정말 상위 클래스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리더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저 사람은 되게 일 잘해, 되게 안정적이야, 되게 신뢰할 수 있어. 여기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들 아시는 부분이에요. 정말 제가 뭐 뛰어나가지고 그게 아니라요. 저도 현업 때는 잘 몰랐다가 이 관전자 입장에서 되니까 은근히 이거 되게 많이 놓치는구나. 되게 안 하고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리더들이 답답해하는 모습도 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도 느낀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제가 대학생이었다가 직장을 갔을 때 이렇게 막 진짜 대학생 때와는 틀리구나. 이런 것들을 막 여러 가지를 느꼈었는데 저도 까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지금 오늘 이 영상을 생각을 하면서 딱 느낀 게 조직과 개인, 프로와 아마추어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저는 통제범위라고 생각을 해요. 대학생 때는 뭐 공모전을 한다, 뭐 기업이랑 연관돼서 막 아이디어도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사실 아시죠? 일해 보시면 알겠지만 대학생 아이디어가 학생 아이디어가 기업 직장인들 아이디어보다 100배는 좋아요. 100배는 훨씬 통통 튀고 정말 틀에 박혀 있지 않고 되게 막 자유롭거든요. 아이디어가. 그런데 통제 범위가 없잖아요. 예산, 업무 강도, 뭐 방향성, 기업 이미지 이런 거랑 상관없이 막 신뢰를 쌓아야 되는 이미지한테 막 갑자기 고객 몰래카메라하고 막 이런 거 아이디어를 내고 하니까 이런 통제 범위가 없다는 게 이제 프로와 아마의 차이인 것 같아요. 조직과 개인의 차이이기도 하고요. 개인은 뭐 회사 하기 전에 개인 사업할 때는 뭐 뭘 해도 상관없잖아요. 통제 범위 없이 그냥 내가 내 예산 내에서만 하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구나도 갑자기 새삼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의 말씀드린 부분을 저는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사실 되게 생각만 하면 되게 챙기기 되게 쉽고 단순한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효과는 되게 클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감히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 빈틈과 그 가능성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틈새 시장이 되게 단순하고 쉽지만 틈새가 생각보다 되게 확실하고 벌어져 있는 그 부분이 보여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좀 다시 정리드리면 생각보다 회사에서 상사나 팀장이나 이런 리더들이 시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시를 받는 순간 자의식이 들어오고 개인 성격이 들어오고 개인 업무 환경이나 이런 여러 환경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조금 수정하고 변경하고 이게 조금이라도 변경하면 변경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팀과의 소통이 안 되고 팀의 방향성이 조금 흔들리고 리더와 서로가 답답한 경우가 좀 생기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있는 그대로 일단 실천하는 것을
그걸 분명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잠깐 잊으셨을 수도 있으니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실천해보시면 정말 좋은 효과,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뭐 리더가 옳다, 팀장을 무조건 따르자, 팀원은 그냥 실무나 된다 시키는 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제가 생각하는 제일 이상적인 조직, 팀은 리더가 정한 방향을 일단은 1차적으로요. 리더가 방향을 정하고 실무진들은 그 방향을 실현시키기 위한 이런 힘이 잘 응축되어야 그 팀이 가장 안정적이고 보상도 높게 받을 수 있고 제일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그게 조직의 기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맨입니다.